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정확한 정보, 우리 일상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알아두고 기억하고 활용하면 좋을 생생한 정보들 함께 살펴볼게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생생정보, 이름하여 알도생. 네, 시원하게 정보를 알려주실 거예요.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합니다. 김시원 법학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간 부동산 정보 위주로 해드렸는데, 우리 김시현 법학박사님이 완전 능력자시더라고요. 뭐 부동산 정보며 부동산 정보, 행정 정보, 법학 정보, 다양한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범위를 좀 넓혔잖아요. 그죠? 생생정보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름 알도생 줄여서 뭔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느낌.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법학 박사님께서 도생 뭔가 살아난 느낌이라서 좋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나저나 어제 옆에 있는 우리 M본부 방송에도 나오셨다고요. 네, 우리 잠깐. 김시원 박사님. 네, 잠깐. 네,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관련해서 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또 인터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다양한 또 곳에서 우리 김시원 박사님들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생생정보 어떤 이야기로 좀 우리를 약간 상식을 높여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내 소유의 토지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요즘 제일 많은 네. 것들이죠. 내 소유의 토지이긴 한데 도로로 사용이 있다. 이 경우에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례들이 있잖아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공익사업 도로에 해당하는 이제 미지급 용지 관련인데요. 네. A씨는 작년 2021년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1980년도에 이제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일부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과거에 이제 전으로 사용했었는데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땅을 상속받은 A는 이제 지자체가 땅을 도로로 편입해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네.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네.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자, 공익사업 도로에서는 이 사유지를 사용해도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원래 원칙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이제 그 법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약간은 발생하게 되어 있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일제시대부터도 토지보상법은 존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다 보상은 안 됐는데요. 일제하에서 이제 강제 시공이 됐거나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도 해서 강제 동원된 토지, 그리고 보상의 자체가 서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서 이제 토지주들이 수령을 이제 포기한 토지, 그리고 기공승낙을 받아서 시공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된 토지들 등이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남아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보상이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미지급 용지라고 하면 이제 그 공익사업에 활용되었지만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을 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도로에 해당되어서 미지급도로, 미불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를 확장할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상급을 지급해야 되긴 하지만 그 공익사업이 되지 않았다면 전부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요건으로 보자면 이제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에서 보는 이제 A씨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이제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땅을 도로로 편입해서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보상받게 됐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좀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이제 미지급 용지에 해당된다면 지자체에 이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까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로 편입된 곳의 집원,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면 서귀포시에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매수 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감정가를 통해서 이제 그 가격만 나오게 되지만 사용료 청구를 같이 하게 되면 네. 그 보상을 신청한 시점에서 과거 5년까지의 네. 사용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까지 과거에 사용했던 네. 것까지 5년까지 되는 딱 거예요? 5년까지만 최근- 가능하고요. 아. 앞으로도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사용료까지. 그러니까 네. 내 땅인데 이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뭔가 네.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상 절차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매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직접 보상을 신청하는 방안인데요. 네. 예, 보상금 지급받는 절차는요. 가서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을 소유자가 직접 하시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사실 조사를 현장으로 나와서 하게 되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미지급 용지 보상 심의에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네.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제 그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보상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요. 배정되고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그 부분이요? 연도마다 이제 보상금이 정해져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아, 연도별로 달라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줄이 한 65명까지 서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네.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꽤 워낙 길겠네요. 길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고 나서 지자체에서 이제 미지급 용지 협의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게 예수 청구 절차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네.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예산이 도로인데. 아무래도 많이 네. 없다 보니까 네, 네. 줄을 서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빨리 줄을 서야겠지요. 좀 예. 빨리 서두르셔야 예. 되겠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다음으로 조금 더 절차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용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료 청구. 예. 네. 사용료 청구는 앞에 거와 다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앞으로 줄을 설 때도 1년에 한 번씩은 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현재부터 이제 사용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 절차를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처음을 하게 되면 이제 매수 청구 절차는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매수 청구는 당연히 그 뒤로 줄을 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송을 이제 패소를 하거나 아니면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로부터 이제 매수를 하라라고 지시가 나오죠. 네. 그럼 위에서처럼 감정평가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보상 예산이 배정이 되고 미지급 용지 협의 매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절차들을 좀 알아두면 좀 답답한 마음도 사실 좀 알면 예. 조금 답답한 마음도 풀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기간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보통 기간 걸려요? 지금 대체로 예산은 좀, 네. 전부 다 배정이 안 됐고 1년에 뭐 얼마씩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매수 청구 쪽에서만 배정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네. 소송으로 가는 거는 아, 예산이 또- 정해진 범위에서만 또 예, 이루어지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근데 네. 사용료 청구를 하게 되면 과거 5년부터도 되고 음. 앞으로 또 쭉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땅값만큼의 사용료를 네. 다시 또 네, 받을 수 있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도로이기 때문에 네. 면적이 넓게 가신 분들은 이게 실익이 있으신데 뭐 네. 2평, 아, 3평, 얼마 안 되는 5평. 도로면 예, 네. 이게 또 뭐 노형이나 뭐 약간 그 네. 도심지에 있다고 하면 가격이 또 괜찮긴 하지만 그 네. 외곽지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실익이 없어서 네, 네. 좀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아, 많죠. 특별한 실익이 없는데 네. 또 이렇게 청구하고 또 기간 네. 기다려야 되고 하는 네. 거에 비하면 네. 실익이 없어서 네.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왜 저희는 숨겨놓은 땅도 없는 건가요? 보상받을 땅 있는 분들 부러워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네. 장모님 명의로 된 도로로 된 땅을 찾으셨더라고요. 한번 그래요? 찾아보시기를. 네, 숨은 땅 찾기 운동 뭐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전에 있었죠.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우리 3344번님.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생생정보 또 알아두면 이용한 또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용은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또 이외에 다른 좀 함께 보면 좋을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 혹시 예전에 그 노래 기억나세요? 어떤 노래요? 새벽 종이 울렸네? 울렸네. 그럼요. 시대가 나오네요, 저.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어리지만 들어봤어요. 그냥 네. 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새마을 노래라고 이제 음. 방송 매체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루 네, 종일 네. 틀었던 새마을운동. 예. 네. 노래했던 건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이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새마을 도로, 즉 마을 안길 관련 사연입니다. 네, 네. 네, 위에 A씨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서 보상을 되었지만요. 이번에 네. B씨 같은 경우에는 1971년 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안길 공사할 때 이제 본인의 토지를 도로 사업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B씨뿐만 아니라 동네 앞집에 있는 C씨도 같이 기부를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과연 보상이 가능할지. 그 당시에는 또 네.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네, 집집마다 이제 같이 네. 이제 본인의 땅이지만 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부한 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땅이고요. 네. 어쨌든 그럼 혹시나 보상을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네. 일단은 그 기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땅을 내놓지 않으면 네. 우리 마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내놓느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분위기. 사촌의 팔촌까지 와서 네. 그래서 실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또 진짜 예. 기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의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네.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반강제적이었다거나 뭐 또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입증 자료를 잘 준비를 하면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또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게 기술이죠.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 사례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사례의 그럼 주요 쟁점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그 미지급 용지 보상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공익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위에 A씨 같은 경우에는 공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네. 여기에서 말하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 안길, 네. 즉 새마을 도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공익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새마을 도로가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에는 또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승소하신 분들이 또 네. 있겠죠? 네. 네, 법적 다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좀 알아두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어렵긴 하지만요. 이제 네. 보상에서 이제 보상 대상에 이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에 제공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보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좀 어려운데요. 네.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제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사용료 청구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근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음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된다면 보상 대상에 해당되고 이제 매수 청구는 물론 사용료 청구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도로 포장 공사 등의 이제 규모, 그리고 공사 시행 당시의 상황 등, 그리고 새마을 도로가 이제 개설된 경위, 그리고 개설된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아래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우수관은 깔려 있는가, 뭐 상수도는 깔려 있는가에 따라서 공익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유자를 포함한 이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만들어지긴 하였지만 이제 그런 주민 자조 사업의 지원으로 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된다면 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여러 가지 예. 이제 좀 뭐 자료 조사라든지 좀 발로 좀 뛰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발로 뛰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그게-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그 항상 그 이제 해석에서 꼭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전문가에게 게 의뢰하시는 것이 네. 또 포인트입니다.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인지 이 말 자체도 그죠. 어떤 의미인지 좀 그 어렵게 다가오네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면 내 물건은 보통 이제 내가 쓰게 되어 있죠. 네, 네. 내 집에 누가 침범을 하게 되거나 음. 이거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네. 그러니까 네가 도로로 이걸 내놓음으로써 이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네. 나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자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네. 하는 건데, 자, 그런 부분에 실제로 그 청구를 해서 이렇게 보상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아, 그럼요.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오래되고 했는데, 보상 대상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이 이제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내 땅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죠. 그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예, 그래야 사용료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네. 이 땅을 가져가게 됐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음. 앞에 그러면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전에서 도로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이었던 상태를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 땅값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매겨지는군요. 올해에 내가 매수 청구를 하거나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고 하면 2022년도 지금의 땅값의 전인 상태로 해서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현 시세 네. 그 전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네. 그 시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산정해 볼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이거는 이제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네. 땅 주변에 보면 이제 농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농지 네. 가격을 농지 기준으로. 가격으로 기준으로 지금 시세로 해서 생각하시면 얼추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될 경우에 보상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선대 때 기증한 토지들을 이제 그 후대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 간혹 이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도로들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겉으로는 이제 A시든 B시든 똑같은 도로로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도로마다 이제 종류도 많이 나뉘고 그에 따라서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따라는 이제 판단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쟁점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해석을 하실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이나 판단하지 마시고 네. 꼭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그동안 제한받은 재산권을 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제한받았던 재산권이 네. 있다면 또 몰라서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생각나네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이제 법은 법률 전문가에게 네. 네,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송은 김인경의 나우지주와 함께. 네. 자, 오늘 우리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생생정보 정말 알도생. 네, 우리 김시현 법학 박사와 함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처럼 시원하게 네,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